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주춤한 흐름을 계속해서 깨고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의 움직임이 좀 살짝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를 생각해 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가져왔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상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 얘네들이 이런 거래대금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매집의 흐름을 만들었었던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깨고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타나줬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다시 또 실려줬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근데 그 움직임 속에서도 이런 장대 양봉, 이 종가 부분을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다시금 잡아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머리끄댕이 잡고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빵 터져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뭐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한 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동반해졌을 때 뭐 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빠져나갔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졌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 조정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림, 외인도 매수해주는 그림이 좀 그려졌죠.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돈이 들어와주는 그림을 그려줬다.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이제 쉽게 끝내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유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와줬는데, 네, 수출이 전년보다는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 아직 죽지 않은 상태를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여기서 살짝 조정을 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돈의 흐름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해지는 거 뭡니까?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면은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이렇게 매수하는 구간을 한번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고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미리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 자, 매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오늘 이런 뭐 조정의 흐름, 살짝이지만 조정의 흐름이 나타난 건 뭡니까? 지금 조선 쪽으로 돈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 지금 반도체 그리고 로봇 원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좀 해주다가 다시 이렇게 조선 쪽으로 한번 갔다. 그러면 다시 돈은 또 이렇게 반도체 로봇 원전 다시 조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 오히려 이런 조정의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 14만 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더 밀린다라면은 이 13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밴드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잡아가야 되고, 이런 매수의 구간은 뭘로 잡을 것이냐, 결국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을 같이 좀 보면서 따라가 주자. 이런 매수의 움직임 보여줄 때, 기관과 외인이 매수의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과 외인이 긴 시간 동안 물량 모아놨고
상승을 시키면서도 물량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이런 상승 동력을 잃고 조정의 흐름이 굉장히 깊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나올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보면서 그리고 수급을 계속 보면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가 이런 메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움직임들, 그러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주식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가 있죠. 그럼 싸게 사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결국에는 눌림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이런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매도의 그림이 나타날 때 같이 빼져나가면 되고, 그래서도 매수한 다음에 상승하죠. 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 된다. 그러다가 이 외인과 기관들 얘네들이 왕창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모두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갈 수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신호들이 뭔지도 중요해지겠죠.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굉장히 지금 좋은 근거들이 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결국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의 흐름을 또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 한번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 그런 목표가를 한번 세워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빠져나갈 구간에서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이전에는 27만 5천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27만 5천 원 구간도 충분히 도달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를 목표가로 잡을 게 아니라 이 위에 구간을 한번 더 올려서 목표가를 갱신해 보자. 그러면은 19만 6,200원 구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위에 구간, 이 위에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죠. 자, 20만 원 구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20만 원 구간을 한번 목표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이 나올지를 한번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어디다? 자, 17만 5천 원에서 갱신해가지고 20만 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